액티비전 블리자드. 오늘 기업은 이름이 왜 이래요? 이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국인, 특히 남성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익숙한 게임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게임 기업들이 좀 합쳐진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액티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블리자드가 있고 그리고 또 킹소프트라는 이 기업 세 가지가 합쳐진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들이 각각 내놓는 게임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리고 장르도 달라서 되게 좀 기업 문화도 다르고 이게 좀 재밌는 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지붕 아래서 게임을 다 같이 하고 있고 이 중에서 형님격이 되는 것은 바로 액티비전. 그래서 액티비전이 맨 앞에 붙은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액티비전이 2008년에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블리자드가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그건 좀 들어보셨나 봐요. 액티비전은 되게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액티비전은 모르겠고 블리자드는 뭐 게임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액티비전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형님격으로서 매출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액티비전에 좀 유명한 게임이 뭐가 있냐면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약간 전 세계인들을 위한 서든어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싸움 전쟁 게임. 아, 이게 잘 안 되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라떼는 이게 되게 서든어택이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막 다 PC방 가서 파이어 인더 홀 하면서 막 술탄 던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디아블로도 하고 그 전에는 또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했었거든요. 모처럼 굉장히 신나 보이시네요. 네, 게임 얘기하니까 네. 네, 이 손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 꽉 조여 드릴 거구나.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의 누적 판매량이 4억 2,500만 장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4억 명 이상을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게임 하나로만 2020년에 거의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액티비전은 몰라도 블리자드를 아는 거를 보면은 네네. 꽤 네임드 게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뭐 아시는 거 하나 있으세요? 아니, 블리자드. 네? 형사님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어쨌든 아니 저 네. 어렸을 때 했던 게임 하나 있어요. 뭐예요? 스타. 스타크래프트. 블리자드는 사실 이렇게 매출이 좀 떨어져도 약간 그 블리자드 이런 그 게임 네이밍부터 유저들이 굉장히 충성도가 높습니다. 아무튼 의미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IP를 갖고 있다는 게 제일 좀 큰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그 스타크래프트 해서 그다음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가 있고 그다음에 오버워치가 있고 또 디아블로가 있죠. 네. 근데 이런 게임들의 특징이 스토리와 세계관이 굉장히 출중해서 다른 게임들보다 뭔가 좀 몰입감이 높다라는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IP들이 좀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킹소프트는 캔디 크러쉬. 네, 한국의 이제 애니팡 같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근데 그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걸출한 3대 게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에서 3대 게임 기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른 기업은 뭐 이제 GTA를 갖고 있는 테이크 2가 있고 그다음에 피파, 심즈 뭐 이런 거 유명한 EA가 있죠. 근데 왜 지금 게임 기업이죠? 아. 게임 기업이 수혜를 보는 이 팬데믹 시대도 끝나가는 와중에 그건 맞지. 시대를 거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근데 그건 아니에요. 형사님이 게임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힌트는 충분히 이미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고 687억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이게 현재 환율로 따지면 100조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또 내려가다 보면 작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니맥스 미디어라는 기업을 또 거의 75억 달러면은 이제 한 10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죠.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소니도 번지 스튜디오라고 게임 개발사 하나를 36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 환율로 따지면 한 5조 원을 태운 겁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회사거든요. 근데 5조 원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좀 게임 기업들을 살려고 지금 돈다발을 들고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CEO들이 게임을 좋아하나 보죠. 그것도 맞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돈을 막 무리하게 많이 쓰는 것 같지만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유는 바로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신데 바로 결국에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또 메타버스입니까? 그렇죠. 제가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주 샀다가 50%나 날려갖고
형사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어딜 가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는 굉장히 빨리 떠나는데 메타버스는 우리 곁에 떠나지가 않아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 위에서는 게임이 결국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엑스박스 콘솔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PC 운영체제 윈도우를 뭐 거의 장악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AR이랑 VR 장비도 내놓을 거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도 꽉 잡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2위의 좀 클라우드인 애저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게임도 클라우드 게임이라 해가지고 막 이게 클라우드 게이밍이 되게 좀 대세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 1위 게임 구독 서비스가 게임 패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클라우드를 다 갖고 있는데 여기를 인프라를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게 바로 콘텐츠고 거기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게임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개념은 뭐 메타버스 예전에도 많이 들어봤고요. 네. 네? 근데 뭐 매수 버튼 딱 누를 정도로 그렇게까지 막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올해 주가 보니까 뭐 수익이 11% 그리고 초반에 좀 튀다가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네, 주가 관련된 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지만 올해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올해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올해 수익률이 한 11%라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제한 덕분에 외부 시장 상황에 그리 큰 영향을 받지가 않았던 것이죠. 요즘 시장은 굉장히 매크로에 잠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개별 기업들이 실적을 되게 잘 내게 되더라도 매크로가 무너지면서 다 와장창 지금 주가가 무너진 상황인데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1월 18일에 저기 수직 상승을 보이세요? 저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제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거의 60달러 선에서 80달러 선으로 쫙 올랐습니다. 그리고 별로 변동이 없어요. 뭐 우크라이나 분쟁이 2월에 터졌고 그 다음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6개월 만에 3%씩 올리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호재가 있었음에도 변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6월 달에 디아블로 이모탈 디아블로 모바일 시리즈거든요. 저거 매출 굉장히 잘 나와요. 중국에서도 인기 많고 미국에서도 인기 많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인기 되게 많아요. 그리고 10월 4일 며칠 전이죠. 어젠가요? 어제도 오버워치 2가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반응이 없어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가 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온 지금 투자 심리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결국 핵심은 인수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인수 결정 땅땅 하기 전에 매수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투자 전략은 바로 이벤트 드리븐 투자 전략입니다. 이벤트 드리븐 투자 전략이란 이제 기업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그 이제 투자 기회를 잘 포착을 딱 해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벤트가 있기 전에 딱 먼저 투자를 해놓는 거죠. 보통 이제 인수합병 차익 거래가 이런 이벤트 드리븐의 좀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인수 조건을 보면은 그게 어떤 느낌인지 바로 오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사겠다고 100%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인수 대금으로 지금 조건을 내건 게 한 주당 95달러로 주겠다고 조건을 내건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어제 종가로 75달러였거든요. 딱. 그러니까 95달러에 사준다고 하는데 지금 75달러고 하니까 지금 사두면은 무조건 핵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사만 되면 이득이다. 그렇죠. 근데 네. 솔직히 인수에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다.